1월 22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그린란드와 북극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무력 사용 또한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매입 논의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과 광물 권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평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 동맹국들은 불참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참여국이 19개 국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단속 지역을 메인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방법원은 요원들의 복면 착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시민권 취득 후 10년 내에 중범죄나 사기를 저지를 경우 이미 발급된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진 출국 지원금을 $1,000에서 $2,600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북텍사스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텍사스 전기 신뢰성위원회 얼콧이 웨더워치를 발령했습니다. 영하권 추위와 함께 눈과 얼음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력망 상태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도 간 동파 방지 등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입국 서류 미비로 LA 공항에서 입국하다가 한때 억류가 되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풀려나는 해프닝이었는데요. 최근 강화된 입국 심사 탓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병무청이 병역 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한 달로 대폭 축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맞서서 기업용 위성 인터넷망 테라웨이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인터넷 위성 5천여 기를 쏘아 올려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위성으로 제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위성 인터넷 경쟁이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네요. 미국과 한국 간에 또 하나의 추가 항공 노선이 생길 전망입니다. 한국의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미 연방교통부로부터 미주 노선 운항 잠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항공사들의 또 추가로 인천과 LA 등을 잇는 노선 취향을 준비 중이어서 한미 간 하늘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국에서 한국 항공편이 더 경쟁이 좀 치열해지네요. 기존의 국적기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아시아나, 미국 항공사들도 이제 여기 달라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라든지 이렇게 항공편들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에어 프레미아 이제 저비용 저가 항공사죠. 물론 이제 이렇게 작은 저가 항공사보다는 그래도 미국 항공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큰 서비스가 높은 항공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경쟁력이 있는 가격적으로 에어 프레미아가 취항을 해서 지금 미국 일부 도시와 한국 인천을 잇는 노선을 운항 중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 여기 승인을 미주 노선 운항 잠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천하고 LA 노선을 먼저 이제 취항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니까 미국, 한국 이렇게 노선들이 좀 다양하게 이런 경쟁이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경쟁은 또 좋지 않을까.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한국의 이제 유명 야구 선수죠.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스타 야구 선수인데, 이정우 선수가 LA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이렇게 공항에서 억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의원실이 나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억류 한 시간여 만에 이렇게 풀려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일부 입국 서류를 깜빡하고 한국에 놓고 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서류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 에이전트 측은 단순 서류 문제였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놓고 왔다라고 현재 이제 설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공항에 억류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 정도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몸값이 높은 측에 들어가는,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간판 스타 선수인데 예외 없네요. 요즘에 까다로워진 그런 입국 심사 분위기가, 그래서 무슨 서류를 깜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 비자 발급이라든지 비자 취소, 그리고 영주권 발급 심사, 그리고 취소, 시민권 박탈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의 이제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의 탐 에어 하원 원내 총무가
새로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스캠 액트라는 사기 방지법이라는 스캠 액트인데 이게 이제 그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10년의 소위 이제 보호 관찰 기간을 두겠다라는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권을 취득할 때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이후에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베이션 기간을 두겠다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시민권 박탈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거짓말, 범죄 은폐, 뭐 허위 결혼 같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시,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시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면은 제한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존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또 강화해서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극히 뭐 드문 시민권, 이미 발급된 시민권을 박탈하는, 주어진 시민권을 박탈하는 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고 또 법정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광범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게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된 스캠 액트라는 법은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그 이후에 10년 동안 관찰을 하겠다. 뭐 특히나 정부 상대로 사기를 친다든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미 발급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발급된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기 범죄 뭐 그런 데에 연루되면은 이미 발급된 시민권을 빼앗고 추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상대 사기가 뭐냐? 좀 모호하긴 하죠. 네. 지금 그 법안에는 fraud against government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 상대 사기가 뭐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미네소타 지금 뭐 상황을 만든 그 미네소타의 복지 사기 같은 뭐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딱 확실한 케이스로 보면은 뭔가 정부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미네소타에서 소말리아 그 이민자 커뮤니티가 거짓으로 데이케어, 차일드케어 시설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가짜 아이들 명단을 만들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가 보조금을 이렇게 가로챙긴 그런 뭐 지금 사례가 뭐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 이민단 속에 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10년 내에 이런 식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다. 불법으로 이렇게 뭔가 보조금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사기를 친다 하면은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범죄 범위의 모호성이 있죠.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또 큰 범죄로 이게 생각하는 게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금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 거는 그 중범죄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 세금 관련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누락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세고 어떻게 보면 또 편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레이 에리아 모호한 그런 뭐 지역에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세금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세금 보고에서 뭐 어떤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상대 사기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뭐 그런 부정 청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정부 상대 사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어느 정도 강력하고 광범위하냐에 따라서 정부 상대 사기라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2등 시민 공포라는 것도 있죠. 적법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왠지 이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르면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죄를 저지르면은 시민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조건부 시민권이 되는 그런 2등 시민 공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의 마음이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미국이 나의 홈이다라는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에 정착해서 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살다 보면은 미국이 나의 집이다, 홈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고 시민권을 따면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이민사회 전반에 정치적, 경제적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민 정서가 강해서 하원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테고 상원은 이제 비슷비슷하니까요. 반란표가 몇 표 나오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때 정치적 더 나아가서 법적인 공방도 또 치열하게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과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도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의 분위기나 흐름은 확실히 좀 그 시민권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이민 사회에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이민법 준수라든지 뭐 세금 보고 그리고 복지 혜택 그리고 형사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겠죠. 뭐 그런 부분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정말 유례 없이 한 텀을 쉬고 2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1년 이제 딱 지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최근 유고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9%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기대보다 못하다라고 답했고요. 기대보다 나았다라는 응답은 28%입니다. 뭐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뭐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응답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 제에서의 그 1등 공신들이었던 히스패닉,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미국에 정착한 히스패닉층, 그 다음에 무당파 중도층, 그리고 젊은 층에서 조금 기대했었는데 좀 실망스럽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악재들, 그 생활고 문제가 뭐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고 문제. 10명 중에 7명이 대통령이 지금 생활비 문제에 좀 집중하지,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가 너무 높은데 정부는 너무 엉뚱한데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선을 넘은 이민 단속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뭐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뭐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린란드, 뭐 등등까지 뭐 캐나다, 멕시코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외교 행보가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낄 때 이제 감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뭐 그런 의견들도 이제 좀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악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중간 선거 올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들어가기는 할 텐데 1년 평가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기대보다 못하다라는 부분이 좀 늘어난 것이 현재 분위기인 것 같네요. 집권 1년 만에 40% 지지율 뭐 턱걸이에 지금 갇혀 있는데 물가 잡아달라라고 했더니 아직 물가는 안 잡히는데 막 이민자 잡고 여기저기 뭐 전 세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미국 국민들은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자, 이제 내일부터 북텍사스 지역에 뭐 지금 2021년 이후에 5년 만에 겨울 폭풍이 예보가 되면서 한파 예보가 되면서 뭐 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그로서리 마켓들 뭐 난리였어요. 물 사고 뭐 식량 사고 화장지 사고 가스 스테이션 가서 가스 넣고 화장지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화장지 사재기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화장지 왜 굳이 이렇게 화장지까지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달라스 사람들 조금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좀 과하게 대비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네. 이제 달라스 지역, 텍사스 지역이 이런 조그만 한파에도 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5년 전에 2021년에 정말 대재앙과 같은 한파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몽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2021년만큼은 아닙니다. 우선은. 네. 2021년에는 무려 230시간 정도가 영하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가 영하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이번에도 대단하긴 한데 금요일 밤부터 해서 화요일 오전까지 한 90시간 정도 4일 정도가 영하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하긴 하지만 2021년만큼은 아니다. 추위 강도도 2021년 가장 추웠던 날 체감온도가 화씨로 영하 17도, 뭐 섭씨로 체감온도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추워요. 이번에 가장 춥다고 예보되고 있는 날의 최저 기온이 체감온도가 영하 한 화씨로 2도 정도? 그러면은 이게 섭씨로는 영하 20도 가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네. 한국도 요즘에 영하 20도 난리인데 달라스에서 섭씨로 영하 20도면은 진짜 물론 체감 온도긴 합니다만 굉장히 추운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춥지만 2021년 추위까지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만큼 이번에도 이제 보통 일은 아닌데 2021년만큼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2021년에 더 문제였던 것은 전기가 나가서였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 이제 텍사스가 다른 주하고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들은 주끼리 전력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자라면은 다른 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텍사스는 독립 전력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텍사스는 전기가 다른 주에 비해서 넘쳐난다는 얘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다른 주에 도움이 필요 없는 주다. 전기가 넘쳐나니까. 네, 다른 주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2021년에 정비도 좀 부족했고 겨울 준비도 부족했고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 시기 지나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갑자기 많이 늘었고 예상보다 더 큰 한파가 오면서 진짜 며칠 동안 그 한파에 전기가 끊어지는 대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가 얼어붙고
또 풍력 터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아주 큰 전기 문제가 생겼는데, 얼콧이 현재 24일부터 27일까지 북텍사스 지역에 웨더워치를 발령한 상황이에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망 상태는 정상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파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발전소에 방한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고 비상시 예비 전력을 더 많이 확보해 두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충분히 대비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전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얼컷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스는 뭐 동부는 막 수인치 눈이 와도 다들 다녀요. 그런데 텍사스는 1인치만 눈이 와도 꼼짝을 못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대비 준비 뭐 사재기 난리인데, 타지에서 오셔서 첫 번째 한파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난린가 하실 텐데, 뭐 조금 대비는 필요하긴 해요, 솔직히. 정말 1인치만 눈 와도 꼼짝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비하실 것들, 좀 주말 동안에 먹을 음식들, 뭐 물, 뭐 배터리 충전해 두시고,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좀 사두시고, 손전등, 그리고 밖에 수도 같은 거 좀 방한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좀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또 미국 소식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